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는데 입금 100만 원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딱 3시간 뒤 아무 경고도 없이 여러분의 모든 통장이 전부 얼어붙어 버린다면요?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잔잔하면서도 묘하게 무거운 톤으로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이 스르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에 사는 72 김정임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여러 번 망설였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라디오에서도 뉴스에서도 이웃들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일을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안 당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통장이 얼어붙는 걸 겪고 나니 이건 누구에게든 나이, 직업, 사는 곳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부끄러움 내려놓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둔 채로 화분에 물을 주고 연금이 들어왔나 은행 앱을 열어보던 9시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입금 100만 원. 아니 이게 무슨 돈이래? 눈을 비비고 봐도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며 모아온 2,900만 원의 노후 자금이 제 전부였기 때문에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가 잘못 보냈겠지, 이따가 은행 들러서 물어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정확히 3시간 뒤 낮 12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안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잔액 조회 불가. 제 모든 통장이 한 번에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자동이체도 전부 멈추고 카드 결제도 막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데 괜히 뒷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범죄자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제 차례가 되어 앉자 직원이 화면을 보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좌에 들어온 100만 원의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장을 지급 정지한 겁니다. 저는 당황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돈도 안 썼어요. 그냥 놔뒀는데요? 그건 저희도 압니다. 다만 규정상 송금자가 신고를 취소해야 풀립니다. 근데 지금 그분과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전기요금, 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가 전부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보니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더군요. 대구에서 취업 준비하던 20대 청년도 100만 4천 원이 들어왔다가 3시간 만에 통장에 전부 동결됐다고 했습니다. 경기 오산의 53세 자영업자, 부산의 36세 직장인, 나이도, 사는 곳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처음 통장 묶기 사기라는 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계좌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수법이란 걸요. 저만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윤말순 어르신. 어느 날 아침 이분도 입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금인은 처음 보는 이름. 하지만 평소 뉴스에서 본 게 있어 바로 움직이셨답니다. 송금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바로 은행 고객센터. 이어서 금감원 1332, 마지막으로 경찰 112 30분 만에 3곳 모두 신고를 끝냈고 입금 내용 문자 시간까지 캡처해서 저장해 두셨죠. 나중에 송금자가 신고했지만 윤 어르신이 먼저 신고했기 때문에 통장은 끝내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모르는 돈 기쁨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지만 모두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67세 박재호 어르신. 평생 정육점을 하며 2,500만 원을 모아두셨는데 어느 날 150만 원이 들어오고 4시간 뒤 통장이 막혔습니다. 은행은 송금자가 취소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인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지금부터 증거 싸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고 도와줬습니다. 입금 내역 캡처, 문자 캡처, 자동통화 녹음 설정, 메시지 저장, 백업!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끝냈고 이틀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지급정지 통보 후 3일 안에 해야 하는 핵심 절차죠.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해제 청구서를 냈고 2주 만에 통장이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냐고요? 빠르게 움직였고 증거가 있었고 혼자 끙끙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힘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74세 최병권 어르신. 이분은 2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입금 문자는 지워졌고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통장은 무려 8개월 동안 묶였습니다. 연금도 못 받고 자동이체도 끊기고 카드도 막히고 결국 74세 나이에 아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8개월 동안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돈이 통장에 있는데 내가 못 쓰는 게 제일 서러웠다. 그 말씀이 제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마침 광주 북구의 70세 이은자 어르신 사례를 들었는데 이분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받은 뒤 3년 동안 4가지 습관을 지켜 무려 3번이나 통장 묶기 시도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잔액 확인. 둘째, 일주일에 한 번 거래 내역 확인. 셋째, 매달 비밀번호 변경. 넷째, 석 달마다 가족들과 금융사기 이야기 나누기. 귀찮을 것 같지만 한번 당해보니 이게 오히려 마음의 안전벨트 같았습니다. 진행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생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손주 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 즉시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절대 송금자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은행 금감원 1332, 경찰 112 이세 곳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3일 안에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꼭 받으십시오. 이 서류 하나가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통장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이거 우리 집 얘기 같다. 우리 부모님도 알아야겠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나누어 주세요. 보이스피싱은 날마다 다른 옷을 입지만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대비하면 그만큼 힘을 잃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잔액 한번 확인하고 라디오를 켜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누군가의 통장을, 누군가의 자존심을,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안전하십시오.